네, 안녕하세요. 굿이브닝입니다. 또 다음 주 급등을 우리가 먹을 매수 추천 관심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수 이야기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신규로 올라온 종목들과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온 것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너무 고점이기도 하고 또 광기가 일으키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래도 단기 매매자라면 지금 계속 순환이 나고 있고 고가가 높여지고 있는 반도체와 전기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죠.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섹터와 전환기대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신규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는 섹터들, 그리고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올라와 줘야 또 반도체와 전기가 살짝 눌릴 때 얘네들이 받쳐줘야지 시장이 순환하면서 결국에 지수는 상승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한 섹터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환기대 sek터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거나 최근에 올해 초에 좀 강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지금 여기서 더 밀리면 좀 껄끄럽고 여기서 받아주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또 반전이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관심주들, 이제 개별 관심주들, 뭐 두산이라든지 또 바이오 쪽에 있던 몇 종목들, 이런 종목들 한번 기술적으로 체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할게요. 구독하시면 매수 추천 관심 종목들 살펴보실 수 있겠고, 그 설명란에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관심 종목과 장중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하는 부분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니까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추세선 정도 수준까지, 그리고 21선 언저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기존의 어떤 지지받았으면서 고가를 만들었던 자리 정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버텨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을 나와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이 부분을 쉽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온다면 우리 시장 그래도 이번 반등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믿을 수 있다, 믿을만 하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는데, 만약 여기서 다시 또 밀리면서, 사실 뭐 120선까지 다시 밀리는 부분들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또 급하게 갑자기 빠진다,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또 이렇게 빠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또 보수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이제 흐름으로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21선 자리 구간에서 지금 3일 동안 지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위로 올려지진 못했지만, 근데 미국 증시가 그래도 좀 양호하게 마감되었고,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에서 가장 시장에서 중요한 건 반도체죠. 근데 반도체 엔비디아가 급등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장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해다나요, 투심이 좀 악화되는 부분만 막아준다면 지금 시장은 크게 나쁘지 않지 않나 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봤을 때 또 이제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은, 엔비디아가 추세선과 이제 메이저 라인을 돌파하면서 6%라는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지수 움직임이라든지 지수 종목 움직임이랑 비교를 해보면 약간 제주반도체 같은 느낌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900달러가 좀 높아지는 형태가 되게 되면은 이걸 뚫고 올라가기는 바로 쉽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나오는 흐름들이 이제 버텨주는 흐름으로 나오느냐, 여기 위에 찍고 나서 또 급하게 다시 밀리는 형태가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책 부분들은 좀 생각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강세주라고 본다면, 이제 먼저 이제 카톡방에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것들은 이제 DIT, 그 다음에 이제 YC 같은 경우 이제 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왔고요. DIT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 구간 돌파 여부 만들어내면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고, 십자봉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제 양봉이 죽었는데, 다시 한번 좀 밀리면서 11선이 지지받는다라면 사실 이제 눌림이 나온다라면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YC가 대장이니까 일단 대장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익시스템과 대원전선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나 대원전선이나 계속 우리가 보던 종목인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시가 따라가기 이런 형식의 이제 매매가 아니었다면 좀 보유하거나 이제 매매를 하기 쉽지 않은 어떤 자리였죠. 음봉 자리 자체는, 가격 자체는 되게 좋은 자리에서 끝났지만 하루 지켜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주지 않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여기 지켜내는 부분에서 계속 관심을 좀 가졌던 종목이고, 45,000원대 저항 구간에서 딱 양봉, 가장 전형적인 양봉 하나 띄우고 거래량 죽이면서 자리 지켜내기, 갭상승, 그 다음에 장대 양봉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중국 BOE항 제6세대 OLED 종착기 입찰 단독 참여 소식에 대해서 상한가를 갖고, 이거 외에 이제 봤을 때 선익 시스템에서 이제 후발로 보는 이제 차선주죠. 차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바코, 그 다음에 동아 엘텍,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반도체나 반도체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반도체에서 봤을 때는 뭐 자람 테크놀로지, DI 자리나 위치는 지금 다 자리 지켜주고 있고, 월요일날 양봉이 뜬다면 또 뜰 수 있는 자리들이죠. 가장 최근에 제일 강했던 종목에 집중하자고 그랬죠, 반도체 쪽은. 그래서 한미반도체라는 이오테크닉스까지, 그리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 내에서도 좀 많이 올랐어요. JNTC, 필옵틱스, HB 테크놀로지, 이런 유리 기판 쪽, 유리 기판 쪽이나 이런 이제 반도체와 전기 쪽, 이제 전기 쪽 같은 경우는 일진 전기가 지난주 금요일날 좀 강하게 올라왔고, 삼화 전기도 지속적, 그리고 이제 LS라든지 재룡 전기 뭐 계속 강하게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 눌림목이라든지 고가 돌파해서 단기적인 전략 부분들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이나 혹은 이제 직장인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직장인분들이나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는 어쨌든 신규 섹터나 이제 전환이 기대되는 섹터들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도 사실 세트랙아이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에서 굉장히 급등이 나왔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트랙아이와 이제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에서 한양디지텍도 굉장히 좀 고가로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화 시스템, 여기까지 한 이 세 종목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이 섹터들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 눌림이 나온다면 눌림을 좀 공략할 부분으로 한번 우선주로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좀 보여주겠고, 굉장히 이제 급등하는 형태는 없지만 대형주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쪽, LG 생활건강 바닥권에서 이게 사실 계속적으로 중기 추천주나 장기 추천주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30만원대에서. 그래서 지금 40만원대가 목전에 와 있는 상태긴 한데 20년 동안 올랐던 종목이에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깨지고 이평선 5연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번도 안 깨지고 올라가다가 이번에 굉장히 급하게 밀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실 가장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주는 가격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G, 이쪽이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한번 이제 차트 보시면은 바로 체크가 되겠죠.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을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주가 뭐 생각하는 부분들은 너무 무겁지 않고, 올라올 땐 그래도 10%대 등락이 좀 간간히 나오는, 강세 한 7, 8%, 10% 올라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아모레 퍼시픽 혹은 아모레 G 뭐 이 정도가 괜찮다고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쪼커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리더스 코드메틱 그리고 뷰티 스킨이 최근에 굉장히 강세가 보여졌기 때문에 이번 주 눌림이 나온다면 수익률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런 종목들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삼성중공업, 이것도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좀 마감을 했었죠. 그리고 가장 수익을 좀 지난주에 좋게 줬었던 STX-중공업 같은 경우 16,600원에 끝났지만 시간에는 상승이 좀 보여줬고요. 거래량이 사실 많지 않은, 고가족에서 많지 않은 종목이고, 호가도 많이 비어 있어가지고 비중을 실거나 이런 매매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주가 한번 상승이 올라가는 탄력 중에서는 또 조선 쪽에서는 이쪽이 제일 강하고, 그리고 기준적으로 봤을 때 16,000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어떤 양봉이나 좀 급한 양봉, 장대봉 같은 경우도 기대할 수 있는 위치라고 좀 보기 때문에 ST중공업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환 기대 섹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AI 쪽이 좀 돌고 있었죠.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좀 나왔었고, 이것도 좀 눌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한글과 컴퓨터도
한번 방향성이 나오고 지금 눌림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부분들이 나온다면 좀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최근에 한글과 컴퓨터도 이제 수급이나 움직임이 좀 가볍기도 하고 탄력도 괜찮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딸려오는 종목들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뭐 이스소프트, 그 다음에 뭐 뉴프렉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에 최근에 올라왔던 것 중에서 저번에 굉장히 강했던 것 중에 실없이 밀리고 있는 게 이제 포바이프인데, 이거는 그냥 추가적인 부분들 흐름만 좀 체크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쪽에 저는 지난주에 한번 영상 한번 남겨드렸었죠. 로봇주는 그래도 이제 제일 강하다. 그리고 내가 매매를 해가지고 한번 수익을 그래도 크게 봤었던 종목 3액 THK를 일단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좀 받아가는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주고, 그렇지만 또 이제 로봇 중에서는 대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일주일째 넘게 옆으로 좀 기고 있는데, 이 전환 섹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여기서 밑으로 빠져가지고 120선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일주일 동안 혹은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지켜내려고 했었던 단기 이동 평균선이나 지지를 해보려고 하는 어떤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최저가 구간인 67,000원대도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고, 또 깨지게 된다면 이제 꺾이는 자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또 전환이 시도될 수 있는, 왜 옆으로 기고 있었기 때문에 좀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여기 지지가 좀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올라오게 되면서 거래량이 붙는다면 이거 아래쪽까지 손절폭도 짧으니까 한번 쫓아가 볼까 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과 AI도 살펴볼 수 있겠고, 이제 또 은행 쪽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반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고, 신한지주도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저 PBR 관련주로 이제 밸류 관련해가지고 급등이 나왔던 업종이고 섹터인데, 이제 꺾이나 다시 그냥 밀려버리나 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급등이 빵빵 터져주고 있으니까,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이 바로 나타나기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업종 자체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회복한 주가를 유지시켜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회복시켜준 이런 주가들을 좀 유지시켜 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은행이라는 업종 부분들이 사실 이제 금리랑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리고 조선 쪽이나 뭐 건설이나 철강이나 우리나라 대부분 은행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10년 넘게 하락하던 부분에서 지금 이제 방향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한번 방향성을 정확하게 딱 책정이 되고 방향성을 잡으면 그래도 1, 2년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좀 볼 수 있는 섹터들이니까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필에너지라든지 뭐 굉장히 급하게 좀 밀린 종목들도 있어요. 그리고 엔캠 같이 또 다른 거 다 밀리는데 얘 혼자 올라갔다가 지금 밀려주는 종목들도 있고, 2차전지 쪽은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는데, 뭐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 이제 120선 계속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 좀 기다려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 2차전지보다는 오히려 2차전지 소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아서 그 종목들은 지금 그냥 보고만 있는 상태라 가지고 좀 더 방향성이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쪽 원자력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전기 전선 뭐 이쪽이 계속 좀 강하면서 또 가온전선 대온전선도 올라왔죠. 이제 근데 뭐 이쪽까지는 지금 넘어갈까 말까 요러고 있는 느낌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강세가 좀 나왔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자력 쪽에서는 어쨌든 우진엔텍이 그래도 제일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관심도 많고. 그래서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5일 동안 5일선을 계속 지켜내면서 잘잘잘 딱 올라와 가지고 바로 직전에 좀 머물렀거렸던 그런 자리들, 여기서 저항을 맞았던 이런 자리들까지 거의 붙여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한번 꺾여서 내려왔던 부분들을 회복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3만원대를 뚫고 올라가는 레벨업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린다? 한번 쫓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개별 관심주들로 보면은 이제 두산 쪽이라든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한번 방향성이 크게 나오고 많이 밀렸습니다만 옆으로 지금 현재 추세선과 메이저 라인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21선이 꺾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잡아주는 시간은 좀 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래만 지지가 된다면 위로 열리는 부분들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밀렸는데 전고점을 이제 깨고 갭상승을 해가지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그걸 깨고 밀려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21,000원대 구간에서 2차 상승에 나왔던 이 구간들을 좀 지켜내는 그림으로 이번 주에 가느냐, 이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부분 종목들, 관심 있는 종목들과 섹터들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신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봤을 때 신규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신규 강세주들 이번 주에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유지가 되는지가 일단 가장 첫 번째로 관찰을 해야 되겠고, 지켜내주고 유지한다 그러면 매수해 볼 수 있다. 주도 섹터 추가적인 고가를 높이거나 단기적으로 눌림이 나오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된다면 단기적인 부분들은 언제나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기나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 하락이 이탈이 어떤 좀 급한 흐름이 나온다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산재해져 있는 단기적인 고가에 있는 종목이다. 신규 섹터 같은 경우는 눌리면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라고 좀 보여지고, 전환기대 섹터는 아직 방향성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서 더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가 나와준다면 좋은 흐름을 좀 기대된다. 그 다음에 또 기타 개별주 요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고 이번 주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화이팅 하시고 또 카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